원희룡 제주도장은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지난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깜짝 발표합니다. 30년 만의 개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힘입어 이 원지사의 재선을 돕는 중요한 치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90살 모친에게 임원직책을 부여해서 수백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감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칼의 제주팟 2021 이슈 인터뷰는 사업자의 입속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대중교통 개편에 가려져 있던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가 대중교통 개편을 한 지가 지금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도민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대중교통 운전원분들,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분들은 막상 이 대중교통 개편에 많은 어떤 변화의 혜택을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소중한 얘기를 전해주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안용권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 이름이 깁니까? 저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민주노총 내에 네네. 사업장들이 또 업종별로 많기 때문에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그 노조를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뭐 회사 같은 게 보면 어떤 지역 뭐 사업장, 뭐 대전 지역, 대구 지역 이런 거 있듯이 저희도 이렇게 공공운수 쪽에 네.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을 그 산별 노조로 공공운수 노조가 저희를 이제 케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용권 지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요즘 제주도의 1인 방송으로 뜨고 있는 제주팟닷컴에 이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이분이 또 방송을 아시네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제주도 도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노동자 민주노총 대표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지부장 안용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뭐 좋아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뭐 기고 취향 이런 거 있으면 청취자분들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주도 내려온 지가 지금 4년 차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원래 저 서울분. 예, 그렇습니다. 뺀질이죠. 또 무슨 뺀질입니까 또. 예, 뭐 중공제 2017년 8월에 시행돼서 그거에 맞게끔 제주도를 원래 좋아했는데 뭐 일할 터전이 있어서 생겨가지고 내려오게 됐고요. 뭐 지금은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쉬는 날.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라이딩 즐기고 있습니다. 바퀴하고 친하시군요. 뭐 동글동글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길다 제주지부 사명교통지회의 박상용 지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또? 박상용지회 박상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사명교통 사명지회. 사명지회의 박상용 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게 참 비디오로 볼 수 없어가지고 좀 약간 아쉬운데 우리 박상용 지회장님 좀 약간 멋쟁이셔. 감사합니다. 염색을 좀 하셨나요? 그럼요. 지금 나이가 좀 손주를 담았는데 지금. 여전히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아주 인기가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박상용 지회장님 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요 우리 기사님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 버스를 탄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때까지 열심히 노동활동을 하려고 하는 지회장 박상용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 동네인데, 이것도. 참. 예. 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동서교통지회
서귀포 아니겠습니까? 동서교통하면은 예, 김경원 지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좀 길어서 자르겠습니다.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서귀포에 있는 그 동서교통 지회장 김경훈입니다. 아, 동서교통하면은 또 이제 우리 저 서귀포의 이제 시내버스를 예, 담당하시는 예, 학생들하고 이제 또 그게 또 친하시고 또 예, 아유 그런 분이 좋네요 또. 자,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 볼 텐데요. 먼저 뉴스 하나 잠깐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대 넘는 운행버스가 도착하는 버스 종점입니다. 2시간 가까이 운전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휴게실은커녕 가까운 화장실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있지만 관리 없이 방치되다 현재는 문까지 잠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저 화장실 보면요 완전 기질 초풍할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냄새 나가지고. 도내 노선버스 회차지는 모두 49곳. 이 가운데 공영 차고지는 한 곳밖에 없어 대부분 인근 공공시설이나 상가 화장실을 눈치 보며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기점과 종점 전수 실태 조사와 함께 화장실과 휴게실 설치를 제주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휴식과 생리 현상 해결을 보장받지 못한 채 버스를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져 결국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아무리 운송 사업자에게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제주도의 지원이 없으면 차고지 땅도 매입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휴게실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없다는 답뿐이다. 제주도는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금방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건데, 야, 저도 가끔 281번 버스를 자주 즐겨 타는 버스 러버이기는 합니다만, 야, 우리 운전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는데, 먼저 최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안용권 지부장님께서 한번 좀 약간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가 2017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뭐 4년이 다 돼가는 중이죠.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는 간단히 말해서 운송 사업주들의 적자를 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도민의 혈세가 도대체 운송 사업주 배만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2019년 9월의 감사 결과에서도 이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절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아, 예, 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뭐 기본적인 노동 복지가 휴게실하고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관리 자체가 안 돼 있고 아예 없는 것도 많습니다. 뭐 그래서 휴식 시간에 뭐 식사도 해야겠지만 뭐 휴식도 취해야겠지만 뭐 볼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볼일을 제대로 못 보고 뭐 상가나 아니면 관광지 화장실을 대리로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그 화장실이 좀 더러워지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또 기사들이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제주도가 이제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개선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화장실이나 그 휴게실 만드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게? 아니 도대체 한 해에 우리가 공공이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참 행정이 방관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이건 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박상용 지회장님 혹시 뭐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웃지 못할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많죠. 어떤 일 혹시 있었습니까? 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0번을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360번. 네. 아, 대충 경로가 어떻게 지금? 제주대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청 터미널로 해가지고 신제주까지 갑니다. 근데 실외 시간이 신제주에서는 3분, 5분 그거밖에 안 돼요.
3분에서 5분을 쉬고 다시 또 버스. 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시간을 하다 보면 뭐 큰 거야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아니 큰일 났네. 저는 큰 거 하려면 적어도 10분인데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작은 것도 볼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예, 예, 예. 그 마트나 예. 식당에서 우리가 볼일을 보는데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서 안 살 것도 사야 되고 식당도 쉬는 날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일부러 사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그럼요.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럼요. 돈 내고 화장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안 그러면은 미안해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갑자기 거기서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요. 그렇죠. 전봇대 옆에서 아무도 아이고. 모르게 그럼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노상방뇨가 일상이시다. 그럼요. 하하, 이게 참. 아,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아, 참나. 혹시 우리 그 김경원 지회장님도 혹시 뭐 관련된 재미라고 하면 안 되겠다. 웃지 못할 우픈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지금 컨벤션에서 이제 남원을 회차도 돌아오는 그동안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한 번 편도로 예, 3시간이라는 거죠? 예, 편도 한번 갔다 왕복 갔다. 아, 오는데, 왕복으로 갔다 오는 게 3시간? 거기도 그 이제 기사들이 그 회차하는 지점에서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밀감과 담벼락 뭐 이런 데 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무엇은 놓지 마라. 웬만하면 뭐저 동사무소 가서 놀아 그랬는데 예. 기사들 시간 쫓기다 보면 언제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오기가 어쩔 수 없이 노상방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아이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 제가 지금 뛰는 데는 2시간 코스인데 예. 그 세속각 가가지고 저희들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밀감만 쫓아가야죠. 속각 밀감 같은 거. 밀감만 이거 걸어오는데 들어가서 보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회장님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제 지나가다가 좀 약간 우소록한 곳에 버스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버스가 있다면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눈물이 납니다. 제가 진짜. 아, 여러분. 기종점에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화장실 전용 화장실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화장실이 필요하다,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제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얘는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노동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들어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돈이 없어서? 뭐 물론 돈이 결부가 되겠죠. 예, 예, 근데 예. 이 책임을 사업주가 지어야 되는 건지 도가 지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행정에서 하든 사업주가 알아서 하든 뭐 예. 지들끼리 알아서 그건 하라고 뭐 우리가 어쨌든- 신경 쓸 일이 아니긴 하지만 예. 뭐 들여다 보면 예. 저희가 이제 회사에다가 그 사업주 그 사용자한테 사측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이 도로부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런 식입니다. 뭐 소변을 어떻게 기다렸다고 늡니까?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휴게실과 화장실 같은 정말 기본적인 시설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예. 그럼 돈은 혹시 이 관련해서 혹시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도에서 무슨 수요 조사를 한 해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아, 도도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 KBS에서도 뉴스에 나왔지만 전수 조사를 거치겠다는 얘기뿐이지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어디에 휴게실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조차 지금 현황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걸 사용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요즘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을 할 때 뭐 페이 못지않게 이게 중요한 게 또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좀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근무 중에서도 좀 약간 이 근무와 일과 휴식이 좀 약간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도내 버스 운전분들의 현실은 진짜 지금 얘기대로 하면 정말 일과 휴식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참 누군가는 좀 뭔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그래서 이건 좀 회사 쪽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많은 얘기를 해보셨겠습니다만 좀 약간 어떻습니까? 개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하루 16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루에 16시간 아니요. 실제적인 운전은 한 10시간에서 11시간 하는데
쉬는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60분, 70분 있긴 있어요. 2시간 운행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쉬는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차 내에 서 있어요. 아, 가실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휴게실이라고 있는 데는 보통 한 3사람, 4사람이 누우면은 예, 예,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제대 종점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죠. 예, 예. 네. 대부분이 차 속에 있어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제대 종점이면 그래도 도내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큰 데죠. 제일 크고 좀 시설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조차 차 안에서 쉴 곳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안에서 쉬시는 쉬어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제대에서 예. 그 노조활동 선전전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예, 예, 예.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소변기 딱 하나 있고요. 대변기는 아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몇 달째 잠겨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그 큰 곳에서 가장 큰 곳에서도 대변기가 잠겨 있으면 어디에서 일을 해결을 하라는 겁니까? 그 제주대학교 학생들 쓰는 그 공중 화장실 있거든요. 예, 예. 거기까지 이제 맞습니다. 걸어가서 예, 예. 볼일을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그 제주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가끔 예전에 보면 이제 운전하는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화장실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 아마. 맞습니다. 야, 참 이거는 이게 벌써 이게 몇십 년째 이게 지금 고쳐지고 있지 않다는 건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201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실 이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차할 부분은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을 하고 어쨌든 예산은 되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노동자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에는 좀 많이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꽤 인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좀 전체적으로 버스 운전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약 7, 8만 명 된다는 아니죠. 지금 차 대수가 810대를 넘어가고 있고 네. 약 1,500명에 가깝게 지금 버스 1,500여 명? 예. 그럼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게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혹시 이 일선 이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있는 어떤 근로복지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에서 기타 복리비나 뭐 피복비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요. 예. 정확한 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 경영진에서 답을 주지 않는다? 예, 그렇죠. 하하. 왜 그렇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우리 기타 복리비 내역을 공개를 해라. 예.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거는 정확한 답이 없고요. 아, 회사는 복리비에 무슨 어느 돈을 이만큼 썼다라고 이렇게 뭐 결산을 했는데 예. 요 내역이 뭐냐 좀 보여달라 말해달라 네. 하면은 요거는 저 노코멘트. 그렇죠. 하하.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정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복을 하는데 그 뭐 우리 서회자님 저 옷 좋은 거 입으셨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정복 한 벌에 해보니까 53,000원이래요 그게 위에 그 남방 하나 하늘색 와이셔츠에 예. 그 검은색인가 저 곤색 바지. 예. 바지는 따로 해가지고 바지는 따로 해가지고 뭐 76,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내가 조사를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형편없는 옷을 주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하니까 그게 우리 다 돈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좀 제대로 된 옷을 지급하고 예. 식사도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들이 중간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준다는데 예. 사실적으로 내가 알아봤을 때는 뭐 이게 2만 원짜리도 안 돼요. 근데 53,000원을 줬다 그래요. 아,
근무복이 우리 지회장님께서 알아보시니까 아이고 뭐 이게 뭐 어디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예, 맞춤복도 아니에요. 맞추고 갔는데 예. 옷이 나온 거 보면 맞춤복이 아니고 기성복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중간에서 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옷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이제 인터뷰 중에 이거를 뭐 그렇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 뭔가 좀 약간 부풀리게 한 의혹이 충분히 의심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어. 충분히 의심이 되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뭐 그렇지 갈 수 있죠. 않다면은 예. 사측이 뭐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사측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네. 없을 텐데, 그렇네요, 그게. 이미 2019년 감사 결과에 기타 복리비가 근로자 등에 대한 복리 제공이 아닌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됐다. 그 도의 제도 감독이 맞습니다.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감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썼냐? 기타 복리비로. 예. 뭐 무사고 기원 불공비. 이게 뭐 도대체 뭡니까? 차고지 정비. 불공비가. 네. 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드린대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불공비가 우리 운전하는 분들, 노동자분들 이게 복리후생비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어, 진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감사 네. 결과를 뽑아왔는데, 어떤 거 재밌는 거 있습니까? 뭐- 어떤 거 재밌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기타 복리비가 버스 노동자들 복리 후생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그렇죠. 도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네, 네. 도민 혈세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비, 뭐 차고지 정비 할 때는 공사 감독비. 이건 사측이 공사 감독비는 써야 될 그게 돈이죠. 복리후생하고 뭐 대표이사 뭐 대외 활동비. 대표이사 네. 대외 활동비가 그러니까 도민 그 소팔메토를 또 싹 돌려서 소팔메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그 젊은 애들 30세 소팔메토가 무슨 필요 있냐고. 소팔 메토. 전리선 아 그걸 전지가 다 돌린 거야 그걸 몇 년 전에. 아니 그 필요한 걸 돌려야지 왜 그 당시에는 2017년도 8월에서 이제 18년도 넘어갈 때요. 네. 그때 저희가 기타 복리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참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코미디네요. 코미디 완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항목이 있는지 모르니까 사측이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부랴부랴 저희가 그때도 당시도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예. 엄한 데 사용한 겁니다. 기타 뭐 소팔메토라든지 이런 데다 사용한 내역을 뭐 급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제가 저도 이제 뭐 행정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해보면 뭐 가끔 느끼는 거지만 이 행정이요 보조금 지급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뭐 좀 잘못 나오고 좀 뭔가 자기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말 이게 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지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미 한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나오고 또 자체 감사도 하고 그렇게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좀 말도 안 되는 정산을 하는 걸 지금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노동자분들한테 이게 돌아가야 될 게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감사 결과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근데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사용자나 우리 이제 노조나 그리고 뭐 개인이 노동자 개인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노조를 통해서 좀 밝혀달라 해도 뭐 공개를 하지 않는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 결과에 비해서 더 네. 나아진 점이 없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공개를 요구해도 공개를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이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긴 한데 교섭 같은 거를 하는. 저희 동서교통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 회사는 좋은 의사였군요. 그나마 투명하게 뭐에 썼는지는 지들이 확인을 하는데 지금 뭐 거의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짬짬이로 그 일로하고 예를 들어 회사가 뭐 어떻게 해먹는지도 모르는 거죠. 공개가 안 되니까. 이런 거를 도에서 돈을 줬으면 첫째 관리 감독 해야 되고 해야죠. 감사 결과 나왔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도 의회는 뭐 합니까? 맨날 우리 보고 돈 먹는 하면 우리가 솔직히 돈 먹는 하면 언론에 나오면 우리 시민들 아니 너 뒤통수 땡겨요. 우리가 맞지.
저번에 파업하는 전에도 도에서는 기사들 뭐 연봉이 얼마 엄청 부풀려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예, 우리가 뭐 예. 엄청 연봉 많이 받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걸 좀 관청도 그렇고 돈을 그 아까운 도민들 세금을 줬으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떤 위반성을 생기면 바로 페널티를 매겨서 이거 좀 제재를 하고 도의회가 뭐합니까? 도의회가 이런 거 감사하라고 그렇죠. 있는 건데 도의회도 그냥 언론국당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이 변당 문화가 저희 볼 때 육제동사한테 하면은 자기들끼리 뭔가 짬짬이로 선후배 관계 뭐 이게 엮여가지고 아무리 도의회가 그냐고 해도 이게 육제가 뜨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육제동 사람들은 이 근로기 좀 보면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제주도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십니까? 예, 뭐 끈끈하게 이게 육지가 뜨면 막 금방 막 노동조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육지선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이. 아니 박상용 지회장님 그러면 우리 제주도 토박이로서 네네.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통령 인정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갑자기 지회장님에 대한 청문회처럼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민주노총 서명 주회를 맡은 지가 몇 달 안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개 회사가 지금 제1노조가 민주노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민주노총이 이제야 첫 걸음마를 이제야 걷기 시작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버스 업계에서는. 기업 노조라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허락해준 그 기업 노조가 회사에서 키워주는 노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사측하고 좀 가깝고 사측이 원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피복 정복을 마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는 왜 상의를 안 하냐 그러면 그 기업노조 대표가 왜 우리가 너네한테 상의를 하느냐? 우리가 1노조인데 자기네가 다수 노조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왜 너네한테까지 뭐 그런 말을 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거 저런 거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투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 사회가 투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또. 그렇죠. 기타 복리비 같은 거는 엄연히 우리가 일을 하니까 우리한테 제공하라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해가지고 너네 힘내고 좀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해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하고 또 어떻게 그럼 설령 사용했다 그래도 기업 노조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사람 수가 많아요. 예, 그렇죠. 회사에서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직원들이 힘을 못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인원 수가 기업 노조에 비하면.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내려면은 기업 노조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덩치를 좀 키워가지고 좀 약간 교섭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전전도 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오늘도 선전전 하다가 오시느라고 했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뛰고 지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서교통 지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견당 문화가 있어가지고. 민주노총이 잘한다는 거는 인정들을 해요. 근데 기사분들이 민주노총으로 흡수하려고 들어오질 않아요. 아하. 왜? 회사에서 잘못 보이면은 우리가 이 배차를 잘못 받을 거 아닌가. 배차를 잘못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좀 이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요. 일부러 근무 로테이션을 그렇게 좀 약간 힘들고 타이트한 거를 그렇죠. 좀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기사님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 기업노조에서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민주노총으로 갈게요. 고생하십니다. 말은 하는데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실제적으로는 오라 그러면은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친인척 관계도 엮여져 있고 그러겠죠. 아하,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임들 기업 노조에서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어디 고등학교 모임, 어디 모임, 동네 모임, 뭐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참
이상하게 좀 네트워크가 좀 희한한 모양으로 뭉치고 이게 괜당이 되다 보니까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하고 좀 약간 개선을 요구할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럼요. 예, 아유 참, 아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토백인데요.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객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주도 그래도 좀 개혁을 해본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버스 하기 전까지는. 근데 버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이제 대접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가 이제 4년차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제 준공영 바로 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입사를 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17일, 18일, 19일까지도 일해요. 한 달에. 정말로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주위 선배님들이 야 그래도 이제 준공영 되면은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래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근 14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14일 이 준공영으로 되면은 정말로 월급도 잘 주고 우리 저기 복지도 좋아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측과 좀 트러블도 좀 있었고요. 도청에 가서 이제 항의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주위에서 민주노총이 있다. 그런데 가입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가입한 지가 지금 3년째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박상용 지회장님께서는 이제 혼자 길을 찾으시다가 또 이렇게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연이 닿으신 거네요 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뭐 지금 사면교통 지회장님이 괜당 문화에 대해서 조금 나름 자아 비판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괜당 문화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특유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제주도 분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격일제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17일, 14일 근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뭐 한 달에 그것밖에 일 안 해? 할지 모르지만 하루 4-5시에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밤 11시 늦게는 12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올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이게. 그런데 중공영제 전에는 그거를 17일까지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중공영제 이후에 이제 14일로 줄긴 했는데 이것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많은 근무 있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이 동서교통이나 뭐 극동이나 몇 개는 A조, B조 정확히 나눠 있어가지고 14일을 정확히 해요. 근데 삼양교통 같은 경우에는요. 삼양교통이 삼양교통이 제일 문제야 지금. 우리는 근무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까지 다음 달 근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근무 조정을 하다 보면은 3, 4일을 쉬게 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그 기사님한테 14일을 맞춰주라고 이틀씩 시켜요. A조 그러니까 격일제가 아니고 이틀 일을 시켜요. 그래야 14일을 맞추니까. 그러면 이틀 연속으로 한다는 건 되게 힘들죠. 그래도 기사들이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이게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원래 규정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할 수 있게끔. 원래 11시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암암리에 그런 게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연차를 써야 되는데 기사님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4일을 일 다 하고 이틀이라도 일하면서 연차 안 쓰고 나중에 연차 수당으로 받자. 그러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요. 또 참 우리는 일할 때는
15시간, 16시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네. 그 다음날은 푹 쉬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네. 안전을 위해서 쉬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과로 운전 이틀 연속, 3일 연속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버스 1일 2교대를 주장합니다. 1일 2교대. 네,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만 근무하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자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는 서울 뭐 타 지자체, 부산, 대전 다 1일 2교대입니다. 근데 저희만 이제 격일제인데 그러면 격일제라도 제대로 시켜달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게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주 52시간에만 맞게끔 탄력 근로제로 해가지고 그거만 맞춰놓고 예. 그리고 아까 연차 안 쓰고요. 뭐 본인이 쉬고 싶은 날 잡아줄 테니까 쉬면은 그만큼 또 일해. 그래서 3일 일 시키고. 아이고. 이것을 그 노사가 네. 2017년 중공제 시작할 때 격일제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가 원래 문제, 합의를 했는데 예, 합의한 그게 안 문제인데 시켜진 겁니까? 격일제가 2, 3일 격격일제 이렇게 변질된 거죠. 아하. 아니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 시민들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사의 협상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바로 잡을 거는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행정에다가 건의도 해봤지만 도나 뭐 진흥 이런 데서도 이건 인사건이다. 인사건. 저쪽 고유권 아이템 지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측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권은 사지 고유인데 우리가 그거 갖고 뭐 관여할 수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갑질할 이유가 몰라. 회사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자기도 10만 원당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 버스 대당 50만 5천 원씩인가 보조금 나오죠. 기타 복리비 법정 복리가 우리 저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나오죠. 사장부터 전 직원들 다 도에서 봉급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갑질할 이유가 없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또 갑질하는데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억울하고 내가 충청도 촌놈이 난 서귀포가 처갓집이라 안산에 한 30년 살다가 여기 한 뼈 묻으려고 나 이 사건 다 집사람도 내려와 사는데 조금 후회스럽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회사의 갑질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게 우리 육지노동자들이 많이 느껴요. 그런 걸 보이지 않게 여기 다 뼈 묻으려고 다 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정년권 있으려고 다 이사도 오고 이렇게 와서 맞습니다. 안착하려고 왔는데 별거 아닌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까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실국별로 이렇게 다 뭐 돌아가는 내용들은 압니다. 돌아가는 내용은 아는데 특히 대중교통 관련된 부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사업자 틀어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쉬고 죽 먹기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마 관에서 귀찮아서 안 건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쪽이 강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이렇게 행정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 사측의 정말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이렇게 좀 약간 방치되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데 좀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더 많이 지금 좀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네. 뭐 일부 배차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조정도 하고 또 뭐 특히 탑승하시는 승객분들도 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좀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또 우리 그 운전하는 기사님들 아니시겠습니까? 네. 더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좀?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저희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면 제대로 격일제가 지켜진다면 하루 16시간 뭐 운행만 하면 한 10시간에 11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이 코스크도 안 되고 턱스크도 안 되고. 그럼요. 우리가 코스코나 턱스코라면은 그 도민 손님들이 승객들이 그렇게 해도 저희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벽하게 맞아요. FM대로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루 종일 운행하면 마스크 하나로는 사실 모자라요.
근데 운행하는 날, 근무하는 날 딱 하나, 마스크 하나 지급되고요. 뭐 그런 나름의 고충은 있는데, 일단 시내버스는 그나마 뭐 감차가 되거나, 감차는 되더라도 근무 일수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아, 감차가 돼도 예. 근무 일수는 줄이지 않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급여가 뭐 손실되지는 않는데, 예, 예. 저희 뭐 같이 버스를 하는 뭐 관광버스라든지 전세버스 그분들은 참 많이 힘드시죠. 아마 직격탄을 맞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육지를 보면 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노선버스들은 그나마 코로나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냥 관광버스, 고속버스 이분들은 아예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예. 아유, 참. 그런 부분이 좀 코로나로 이제 버스가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일을, 그러니까 참 저희가 화장실 얘기를 시작으로 지금 뭐 격일제 근무라든가 뭐 기타 뭐 복리후생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뭐 제가 중간에 껴서 죄송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 뭐 휴게실하고 화장실 문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기타 복리비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 더 놀라운 사실이 예, 있습니까? 예. 뭐 사회자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아, 저는 제가 요즘 저 간헐적 단식을 좀 하려고 해가지고 예. 하루에 2끼를 먹으려고 좀 네. 노력은 합니다. 뭐 저희도 2끼만 먹어도 돼요. 예. 근데 근무일에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아, 식사 제공이 안 된다는 거는 자비로. 예, 자비로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예. 휴게 시간에, 아니면 현재는 도시락 개인이 싸오거나, 제일 많은 것은 편의점 김밥, 컵라면 먹는 실정이에요. 편의점 김밥이나 라면. 네. 아, 이게 저는 2017년에 내려와서 예. 밥 안 주는 버스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왜 밥을 안 주죠? 중고경제 전에는 네. 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고경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도에서 지원받지 않는 표준 운송 원가에 이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네. 식대가 없어요. 그러면 표준 저 운송 원가 산정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산정도 문제지만 예. 식사를 표준 운송 원가에 지원해서 거기서 보는 것보다 예. 기타 복리비, 우리의 복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네. 식당을, 직영 식당을 도가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식당이 없다는 건 참 제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식비가 제공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또. 뭐 동서교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기타 복리비로 좋은 회사 다니시고. 동서교통이 네. 좋은 회사네. 아, 그런 거 좀 나요. 기타 복리비를 식사로 전용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한 거죠. 예. 일반 식당을 섭외해가지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차고지가 4개, 기종점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식당을 섭외하면 뭐 6,000원 아니면 5,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루에 2끼를 배달해줘요. 예. 서귀포 지역에만 있으니까 그냥 예. 가능한 거죠. 그래도 개인 자부담 한 6만 원 정도 발생돼요. 아. 기타 복리비 자체로 식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나마 밥을 먹고 있는 동서교통이지만 예. 타 회사 지금 제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 대부분의 7개 회사가 버스 사실은 회사들은- 제주시에 모여 있죠. 예. 그 회사들은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리비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쓰고 있고, 예. 그거를 식사로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기종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 식당을 섭외해서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될 문제고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밥 안 먹고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밥은 굶어, 화장실도 없어. 아니, 하다못해 운행 중간에 뭐 한 5분 쉴 공간도 없어. 뭐 그러면 아이언맨인가요, 그러면 기사님들은? 그러면? 야.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좀 뭔가 좀 노조의 좀 약간 세력이 좀 더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도 뭐 조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있는데. 지부장님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네. 대놓고 그러면은 좀 네. 이 노조 조합원이 좀 홍보를 노조 조합 홍보를 할 수 예.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민주노총은 현재 전국적으로 제1노조입니다. 근데 버스 사업장만 소수 노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민주버스 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에 있는 민주버스 본부가 전국의 버스 현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폐해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주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입니다. 뭐 한국노총 뭐 자동차 노련도 있지만 뭐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그 한국노총을 뭐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또 근무 여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목소리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큰 목적이랄까 목표는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바꾸는 겁니다. 완전 공영제로. 예,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민주노총 민주버스 본부 제주 지부에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직화 이제 선전을 할 때 좀 응원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는 큰 힘이 나겠습니다. 최근에 그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께서 한번 그 네. 토요일 5분 발언에서 완전 공영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데 진짜 행정이나 어떤 도의회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일 바에는 차라리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도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 논의가 예, 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 작게는 나주라든지 경기도 이런 예. 쪽에서는 완전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도 교통공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직접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도 지금 완전 공영제 공론화가 돼서 시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준공영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 공영제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또 어렵습니까 이게 또? 준공영제가 개인 일반 면허 아닙니까? 사업주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면허를 자본주의에서 강제적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이다. 그렇죠. 그 면허도. 예. 이게 중공영제 했으면 중공영 하기 전에 이게 그 당시에 막 적자를 볼래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뭐 가만 앉아도 땅 헤엄치는 장사하고 있는데 내놓겠습니까? 지금 사업가들이. 그럼 행정에서 접근을 좀 잘못한 측면도 있네요 이게. 예. 너무 내줄 거부터 그냥 내주고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좀 해라 하면 그냥 이거 우리 재산인데 이거 원래 사측 고유 권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네요. 아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좀 우리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들 진짜 정말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좀 이런 것들 좀 잘 쟁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게 사실 뭐 물론 조합원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도민분들이나 또 이거 좀 보시는 분들 도민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약간 좀 목소리 함께 좀 내주시고 힘을 모아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지금 거의 50분을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시작했다면 그냥 금방 후루룩 갑니다 시간이 이게. 저희가 하루를 잡아도 뭐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한마디만. 예. 저희들 뭐 기사 입장에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돈을 떠나서 최소한 우리가 열악하지 않고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 또 그게 또 도민들의 그 안전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무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관하고 그다음에 저기 도의회나 특히 저 교섭노조 기업노조하고 잔원위원 노조가 있습니다. 대표 노조가. 네. 그래서 근로자 편이 돼서 조금 신경만 써주면 다들 즐겁게 그렇죠. 웃으면서 우리도 친절하게 맞습니다. 인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힘드니까 그거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도민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들 말. 도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희 저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소하게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박성용 지회장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좀 도민분들한테 좀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좋고 뭐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우리 저기 7월 1일부터 시민 모니터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시민 모니터링요? 예, 네. 도에서. 네. 예.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 이 나쁜 점만 보지 마시고 예. 우리 시민들 버스 승객님들이 버스를 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 얼마나 어수선한지 예. 우리 기사들이 그거를 다 참고 계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뭘 좀 조용해 주세요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이거는 민원감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사가 이렇게 불친절해. 우리는 시민의 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형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버스는 작은 사고도 나면 안 됩니다. 버스는 한 순간에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실 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사님들 그 행동만 보지 마시고 네. 시민들의 행동도 좀 봐주십사 하고 우리가 아침과 저녁이 틀립니다. 점심때까지는 정말 멀쩡하게 일 잘합니다. 네. 근데 오후 시간이 돼가면 점점 지쳐갑니다. 말할 힘도 없어요. 지쳐가니까. 그렇죠. 아유. 말할 힘이 없어요. 정말로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네.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상용 지회장님 말씀은 그만큼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에 몰입할 수 있게끔 그렇지. 승객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좀 더 해주시면은 좀 낫겠다, 좀 고맙겠다. 예,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안영권 지부장님께서 뭐 예, 저는 말씀, 이제 예. 보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느끼십니까? 저희는 이제 도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도민들의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말 들을 때가 참 보람을 느끼죠. 저도 281번 탈 때마다 가끔 네. 그런 얘기는 좀 제가 기사님께 많이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노동조합 활동의 보람이라고 하면은 또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많이 낙후돼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뭐 동료들이 또 응원해 줄 때 그럴 때 또 보람 느끼고요. 도민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친절하게 다가가서 도민들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저희의 이제 필수 업무입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직접 도민과 만나서 대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스크 네. 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특성상 긴장 속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친절을 같이 겸하면서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저희의 책임이고요. 이 점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그렇다면 저희의 업무 책임을 좀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복지 개선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하루에 20-30분 운전을 하는 것도 정말 진짜 신경이 곤두서이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특히 차들이 많은 곳을 이렇게 오고 갈 때면 좀 그런 게 좀 많이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는데 정말 진짜 몇 시간씩을 진짜 그 큰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특히 이제 보니까 시내에서는 또 이제 그때그때 차선을 또 빨리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길을 돌려면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좀 그때그때 차선을 못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조금 더 이해하시고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저 버스 기사 운전하는 분들 기사님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좀 필요한 사항들은 좀 반드시 좀 쟁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저도 여러분들 근로조건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또 시민의 안전과 이제 또 관련된 거니까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투쟁의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지. 감사합니다.